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연락처를 훑어봅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문득 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외로워지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오해로 밤잠을 설치고 자식의 무심함에 서운해하며 옛 동료의 냉대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700년 전의 지혜, 명심보감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정돈하는 5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가꾸는 것, 서운함은 흘려보내고 고마운 기억만 간직하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5가지 지혜를 따라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돈해 봅시다. 첫째,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인연의 흐름에 맡길 때 우리는 참 많은 인연에 집착하며 삽니다. 이미 멀어진 친구를 붙들려 하고 변해버린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려 했으며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고 괴로워합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만나주지 않는 친구를 원망하며 왜 나한테만 이러냐며 밤새 뒤척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고 오랜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면 배신감을 느끼며 동창회에서 외면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하고 집착은 바위와 같아서 흐름을 막으면 모두가 괴롭다고요.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몰랐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하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인연이 어느 날 끝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인연에 집착할까요? 첫째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려우며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변해버린 관계라도 붙들고 형식적인 만남이라도 유지하며 진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붙든 관계는 더 큰 외로움을 만든다고요. 둘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기억,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과거는 아름답지만 되돌릴 수 없고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는 아니라고요.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면 현재의 관계를 망칩니다. 셋째는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놓으면 지는 것 같고 관계가 끝나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으며 사람들이 나를 외롭고 불쌍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체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진정한 품격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붙들어 놓은 관계가 과연 행복할까요? 원하지 않는 만남을 억지로 이어가고 진심이 아닌 말을 주고받으며 형식만 남은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썩은 새끼줄과 같아서 언젠가는 끊어진다고요. 진짜 인연은 붙들지 않아도 계속되고 가짜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떠납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가까워지고 인연이 닿으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요. 이 이치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버리고 인연의 흐름에 맡길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관계에도 계절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봄에 가까워졌던 인연이 가을에 멀어질 수 있고 여름에 뜨거웠던 우정이 겨울에 식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관계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그동안에 좋았던 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과 멀어졌다면 원망하기보다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떠나는 인연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성숙함이라고요. 둘째, 일방적인 노력을 멈추라고 합니다. 내가 100번 연락해도 상대가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도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내가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상대는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집착이라고요.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서로 마음이 있어야 인연이 되고 한쪽만 원하면 집착이 된다고요.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며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옛 인연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떠난 인연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요.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고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삶을 가져온다고요. 넷째, 거리를 조절하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고요. 매일 만나던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하고 매주 통화하던 사람과 가끔 안부만 묻으며 가까이 지내다 불편해진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보호한다고요. 다섯째, 감사하며 놓아주라고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사하며 보낸 인연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원망하며 보낸 인연은 영원히 떠난다고요. 오랜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다면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고맙다고 말하고, 동료와 연락이 끊겼다면 함께 일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이웃이 이사를 갔다면 그동안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배움이라고요. 여섯째, 집착의 신호를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상대의 SNS를 수시로 확인하고 왜 연락이 없나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질투한다면 이미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라고요. 집착의 신호가 보이면 한 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관계에 매달리는지, 진짜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려는 건지, 관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건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집착의 뿌리가 보인다고요. 집착을 버리고 인연의 흐름에 맡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3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조바심 내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으며 멀어진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평안이 온다고요. 둘째,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남아있는 사람, 바쁜데도 시간을 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주가 모래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셋째,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으니 현재를 살 수 있고 옛 인연에 매달리지 않으니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으니 여러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 소중했던 인연과 멀어지는 것, 익숙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픕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놓아주는 아픔은 잠깐이지만 붙들고 있는 고통은 영원하다고요. 지금 당장은 아파도 결국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한 달 동안 억지로 만남을 주선하지 않아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보며,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과 그저 편할 때만 찾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거리를 두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인연의 흐름에 맡길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을 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자녀에게 잔소리하며 친구 만나면 불평을 늘어놓고 젊은이들에게 훈계합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로 끝나는 대화, 이미 여러 번 들은 무용담을 또다시 꺼내고 조언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척만 하고 대화 중간에 핸드폰을 보며 만남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덕이 적고 침묵을 지키면 품위가 있다고요. 특히 노년에는 말을 줄이고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까요? 첫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물러나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독립해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예전처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경험담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훈계로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말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은 이미 존재감이 없다는 증거라고요. 둘째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말이 쏟아집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말,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외로움을 말로 채우려 하면 더 외로워진다고요. 셋째는 습관입니다. 평생을 말하며 살아왔기에 침묵이 불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나쁜 습관은 관계를 해친다고요. 말이 많은 습관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심보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실수가 많아집니다. 말이 많으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며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수는 관계를 망친다고요. 둘째, 신뢰를 잃습니다. 말만 많고 실천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게 되고 과장되게 말하면 진실성을 의심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무게가 있다고요. 셋째,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거나 일방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묻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친절한가?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세 가지 모두 예일 때만 입을 열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려 할 때, 자녀에게 잔소리하려 할 때, 누군가를 비판하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친절한 방식인가?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고요. 둘째, 듣는 비율을 높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3대 7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이상 하라고요.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며 내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며 듣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라고요. 셋째,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화를 만든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일은 어떻게 됐어? 기분이 어때? 같은 열린 질문을 하고 상대의 대답에 관심을 보이며 더 깊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배우고 대답하는 사람은 존중받는다고요. 넷째, 온화한 미소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말이 없어도 미소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온화한 얼굴은 1000마디 말보다 낫다고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미소로 인사하며 대화 중에도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미소는 말없이 건네는 사랑이라고요.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말이 적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다섯째, 불평을 멈추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불평할 것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며 젊은이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고 사람도 쫓아낸다고요.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고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며 불만 대신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말에는 사람이 모이고 불평하는 말에는 사람이 흩어진다고요. 여섯째, 침묵의 힘을 배우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고 침묵이 필요한 때를 분별하며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라고요. 상대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고 슬퍼할 때 위로의 말 대신 손을 잡아주며 화났을 때 말로 달래려 하지 말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요. 일곱째, 짧고 명료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요점만 간결하게 전하며 군더더기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짧은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하고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생략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가 말 많은 사람의 1000마디보다 무겁다고요.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3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우리와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대화가 즐거우며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말 적은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쉰다고요. 둘째, 존경받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 신뢰받고 경청하니 배려심 있다고 여겨지며 온화하니 품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말을 아끼는 노인은 존경받는다고요. 셋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진짜 대화가 가능하고 들어주니 상대가 마음을 열며
미소로 소통하니 더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침묵과 경청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말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물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참아야 하고,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어도 자제해야 하며, 조언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볼 가치가 있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 한 번은 하려던 말을 삼키고, 만남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가꿀 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자식이 돌봐주길 바라고, 외로우면 자식이 자주 찾아오길 원하며, 쓸쓸하면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하고, 명절에 안 오면 섭섭하며, 손주를 자주 안 보여주면 야속합니다. 다 키워놓았더니 배은망덕하다며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우리 때는 부모 모시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라며 한탄합니다. 그럴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우리 마음은 더 쓸쓸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고, 독립적인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 된다고요. 우리가 자식에게 의존할수록 그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독립적일수록 그들은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게 될까요? 첫째는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고, 자식 때문에 살았으며, 자식이 곧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독립하면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고, 허전함을 느끼며 자식에게 계속 의지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둘째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들이 줄어들거나 사회에서 은퇴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고 자식에게 자주 연락하며 자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면 자식도 부모도 불행해진다고요. 셋째는 노후 불안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서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 기대하고 자식과 함께 살면 안심될 것 같으며 자식이 부양해줄 거라 믿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자식에게 의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심보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섭섭해하며 서로 불만이 쌓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의존이 깊을수록 갈등도 깊다고요. 둘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다 보면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의존하는 순간 존엄성을 잃는다고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할 때 진정한 어른입니다. 셋째, 자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모가 계속 의존하면 자식은 독립할 수 없고 자기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며 부모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을 놓아줘야 자식이 날개를 펼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가꿀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삶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식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기 삶이 있는 부모가 존경받는다고요.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며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식 일정에 맞추지 말고 내 일정을 먼저 잡고 자식에게 시간 있냐고 묻지 말고 나는 이날 바쁘다고 말하며 자식을 기다리지 말고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바쁜 부모가 매력적인 부모라고요.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라고요.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식에게 주는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부모보다 품이 있다고요. 셋째, 건강을 스스로 챙기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돌봄을 기대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며 아플 때도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며 약은 스스로 챙기고 병원은 혼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식 걱정 안 끼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요. 넷째, 감정적으로 독립하라고 합니다. 자식의 관심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자식의 사랑으로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말며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적 독립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자주 못 만나도 섭섭해하지 않으며 관심 안 보여도 서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고요. 다섯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행동하길 원하며 효도하길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요.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되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여섯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려 하지 말고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며 손주 육아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고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나을 수도 있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되며 자주 못 만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사랑을 키운다고요. 일곱째, 먼저 베푸는 부모가 되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으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주는 부모는 존경받고 받는 부모는 부담스럽다고요. 손주를 봐줄 수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주며 조언을 구하면 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과 기대하며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가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세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독립적인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이라고요. 둘째,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니 자식이 편안해하고 기대하지 않으니 자식이 스스로 찾아오며 독립적이니 자식이 존경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기대지 않는 부모에게 자식이 더 가까이 온다고요. 셋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자식 일정에 맞추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기가 어렵고 외로울 때 자식을 찾지 않기가 힘들며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지 않기가 버겁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보고, 이번 달은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올해는 나만의 목표를 하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독립이 모여 큰 자유가 된다고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가꿀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당당해집니다. 넷째, 서운함은 흘려보내고 고마운 기억만 간직할 때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친구에게 받은 서운함, 가족에게 느낀 섭섭함, 사회에서 겪은 억울함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며, 혼자 있으면 그때 일들을 되새기며 분노하거나 슬퍼합니다. 10년 전 친구가 한 말, 20년 전 동료가 한 행동, 30년 전 가족이 준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마음이 병들고 감사를 품으면 마음이 치유된다고요. 우리가 과거의 서운함에 매달릴수록 현재는 불행해지고, 고마운 기억을 간직할수록 현재는 행복해집니다.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왜 우리는 서운함을 잊지 못할까요? 첫째는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상처는 깊이 새겨지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선택이라고요. 둘째는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았고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으며 상대가 사과하길 바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평화를 잃는다고요. 셋째는 놓아주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원한을 품고 살았기에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며, 서운함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용납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서운함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심보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오늘을 즐길 수 없고,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니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며, 서운함에 갇혀 있으니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감옥이라고요. 둘째, 건강을 해칩니다. 원한과 분노는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원한은 칼로 상대를 찌르려다 자기 손을 베는 것과 같다고요. 셋째, 관계를 망칩니다. 서운한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어려우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운함을 흘려보내고 고마운 기억만 간직할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용서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고요.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평화를 찾으며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둘째, 관점을 바꾸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대의 사정이었을 수도 있고, 무시라고 느꼈던 것이 오해였을 수도 있으며, 상처라고 여겼던 것이 나를 성장시킨 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요. 셋째, 고마운 기억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도 서운함과 고마움을 모두 받았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 중요하다고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좋았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사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진다고요. 넷째, 표현하라고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직접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배가 된다고요. 오래전 도움받았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고마웠던 순간을 편지로 쓰며 SNS에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받는다고요. 다섯째, 서운한 기억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을 꺼내서 들여다보고 글로 써서 정리하며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정리하지 않은 감정은 쌓여서 독이 된다고요. 서운했던 일들을 종이에 적고 왜 서운했는지 분석하며 이제는 놓아주겠다고 선언하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의식적인 작별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고요. 여섯째, 시간의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지금은 잊을 수 없어도 언젠가는 희미해지며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자라고요.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지는 것을 허용하며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모든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일곱째, 새로운 좋은 기억을 만들라고 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현재의 좋은 기억으로 덮어 씌우고 상처를 준 사람보다 사랑을 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쌓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새로운 기쁨이 옛 슬픔을 밀어낸다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현재를 풍요롭게 살면 과거의 아픔이 작아진다고요. 서운함을 흘려보내고 고마운 기억만 간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세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한의 짐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하고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자유로우며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니 평안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고요.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니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관계가 따뜻해지며 과거를 놓아주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돌아온다고요. 셋째, 건강해집니다. 원한과 분노의 독이 사라지니 몸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혈압이 안정되며 마음이 평화로우니 잠도 잘 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약이라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된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서운함을 놓는 것이 상대를 용납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하루는 서운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고 이번 주는 고마운 사람 한 명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이번 달은 용서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용서가 모여 큰 평화를 만든다고요. 서운함은 흘려보내고 고마운 기억만 간직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평온해집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친구들이 줄어들거나 자식들이 바빠지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텅 빈 집이 쓸쓸하고 혼자 먹는 밥이 서럽며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그리우며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려 하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나가며 혼자 있기가 무서워 TV를 켜놓고 삽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요. 외로움은 혼자 있음을 괴로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면 불행하지만 고독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첫째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가족과,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일할 때는 동료들과 늘 함께였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고요함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늙어서 고통받는다고요. 둘째는 자신과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후회가 밀려오고 쓸쓸한 생각이 들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내려 하고 TV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채우며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신을 피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도피라고요. 셋째는 사회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다고 여기고 혼자 여행 가면 외롭다고 생각하며 친구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선택한 고독은 자유요. 강요된 외로움은 감옥이라고요. 매일 일정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으며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루 1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의 질을 바꾼다고요. 둘째, 침묵을 즐기라고 합니다. 항상 소음 속에 있지 말고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처음에는 침묵이 불편하고 무섭지만 익숙해지면 고요함이 편안하고 침묵이 평화로우며 소음 없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침묵은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셋째, 사색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멍하니 보내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지혜를 만든다고요. 넷째, 창조적인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창조하는 시간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요. 회고록을 쓰고 수필을 써보며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하며 뜨개질이나 목공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창조는 혼자 할 때 가장 순수하다고요. 다섯째,
독서하라고 합니다. 책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롭지 않다고요. 고전을 읽고 철학서를 탐독하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독서는 혼자만의 대화이자 가장 깊은 만남이라고요. 여섯째, 명상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비우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명상은 자신과의 만남이라고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을 내려놓으며 고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매일 명상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요. 일곱째, 자연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혼자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꽃을 감상하며 새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으면 우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공원을 산책하고 등산을 하며 바닷가를 걷고 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유자라고요. 여덟째, 감사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사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고요. 혼자 있어도 건강하다는 것,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사는 고독을 축복으로 바꾼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3가지 선물을 말합니다. 첫째,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요. 둘째, 내면이 강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삶을 견디는 힘이라고요. 셋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외로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혼자 있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기를 즐기기는 어렵고 고요함이 불편하며 혼자 있으면 쓸쓸한 생각만 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천천히 조금씩 연습하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 1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산책하며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고독이 모여 큰 평화를 만든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정돈하는 5가지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가꾸는 것, 서운함은 흘려보내고 고마운 기억만 간직하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7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달라져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이 5가지 지혜는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돈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맺어온 관계를 정리하고 익숙한 방식을 바꾸며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요. 오늘 한 걸음이 내일 100걸음이 되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과 미련에서 자유로우며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런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를 정돈하는 것이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운하며, 때로는 혼자인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분명 더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의 평화를, 마음의 자유를,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착을 놓고 말을 줄이며 독립적으로 살고 감사하며 고독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정돈하는 지혜,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